그 페이지로 5페이지지 5페이지 5페이지 자 원자의 전자 배치 뭐 그래서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나는 중간고사 범위 중에 제일 재미없는 단원이라고 봐. 왜냐면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잘 알고 있으면 여기 되게 재미가 없거든. 자 원자의 전자 배치 뭐 이건 이제 나중에 너희가 화학 원을 배우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배우겠다만 우리가 지금 고1 때 배우는 이 원자의 전자 배치는 보호라는 사람의 그 원자 모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보호라는 사람에 따르면 원자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겠지. 그럼 뭐 니네 알다시피 원자 핵에는 이른바 양성자라는 것과 중성자라는 게 들어있지, 그지?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한 덩어리를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고, 그지? 양성자, 중성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소마다 그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거를 알아냈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뭐 양성자가 2개인에도 있을 것이고, 뭐 3개인, 4개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원자랑은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을 떼야 되거든. 니네 알다시피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떼요. 지금 플러스 표시해놨잖아. 상대적으로 플러스 1의 전기를 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2개인에는 원자 번호로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가 예를 들어 2개면 플러스 2의 전하를 띠니까 그 주변에 이제 이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띠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양성자 개수하고 그 주변에 있는 전자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 모든 원자는. 그런데 그 전자들이 그 양성자하고 같은 개수의 전자들이 보호라는 사람 주장에 따르면 이른바 전자 껍질이라는 거에 전자들이 들어있다 이거야. 근데 그 전자들이 들어있는 껍질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 수에 따라서 그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들어있는데 그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가 정해져 있다 이거야. 핵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껍질은 8개, 그 다음 껍질도 8개. 그지? 그 다음 껍질도 물론 이제 뭐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8개 들어있을 때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여기 8개 들어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와 같은 수의 전자들이 이른바 전자 껍질이라는 데 들어있다. 그지? 전자 껍질이라는 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거기 나오는 거지. 그래서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한 덩어리. 원자마다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 그러나 어떤 원자든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만큼 전자가 그 주변에 있다. 근데 그 전자들은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데 들어있다. 근데 그 전자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더라 이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원자 번호 1번부터 그지?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지. 뭐 원자의 전자 배치 그래가지고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 그래서 이제 이 껍질마다 또 이 보호라는 사람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위치 에너지, 우리 계단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 증가하는 거랑 비슷하게 각 껍질마다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원자 핵에서 멀리 있는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많은 껍질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껍질이 에너지가 100이다 그러면 그 껍질에 있는 전자는 10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뭐 실제로 100은 아니야. 뭐 그 다음 껍질이 예를 들어서 200이다 그러면은 만약 그 껍질에 전자가 있으면 그 전자는 20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자 핵 주변의 껍질들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원자 핵에서 멀리 있는 껍질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그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는 이제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원자가 안정하려면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갖고 있는 게 안정한 거야. 적게 갖고 있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은 안 나왔지만 이제 보호라는 사람의 그 원자 모형인 셈인 거다. 그지? 그러면 이제 자, 양성자 수가 결국 이제 원자 번호인 셈이니까. 원자 번호인 셈이고, 결국 그 숫자만큼 전자가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이제 전자들이 껍질에 배치가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전자가 배치가 돼 있느냐.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지. 리튬이 있어, 리튬. 야,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야? 그럼 양성자가 3개인 거야. 그럼 자, 이렇게 표현할게.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할게.
그럼 이 원자에게 양성자가 3개가 있으면 그 주변에 전자도 3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전자들은 전자 껍질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랬잖아. 근데 전자에다 이제 니네가 전자 3개를 껍질에다 갖다 채운다고 치면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차라리 채워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전자 3개를 여기다 그리려 그러면 첫 번째 껍질 에너지가 제일 적으니까 여기다 이제 전자를 채워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이 2개밖에는 넣을 수가 없다니까? 그럼 여기 2개 넣어. 맞지? 2개 넣었어. 그럼 하나가 남았잖아. 그럼 하나는 그 다음 껍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 껍질에 이렇게. 그죠? 그 다음 껍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이렇게 있어. 나트륨.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야? 그럼 양성자가 11개지? 그럼 얘 주변에 전자가 11개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우리가 그 11개를 이렇게 채운다고 치면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지? 그럼 이제 9개 남았지? 그럼 그 다음 껍질에 채우는 거야. 근데 그 다음 껍질에는 8개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남은 9개 중에 8개가 이렇게 들어가. 그지? 들어가. 그 다음에 하나 남았지. 그 다음 껍질이 또 하나 이렇게 넣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 몇 페이지니? 6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원자 번호 1번부터 18번까지의 전자 배치가 이렇게 실제로 나와 있지. 그죠? 실제로 나와 있어. 자, 요것도 이렇게 화면에 한번 띄워볼까? 뭐 물론 19번, 20번은 없다만 19번, 20번은 없지만 18번까지만 봐도 뭐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얘기했던 리튬 양성자 3개고 주변에 전자 3개가 이렇게 있고. 그지?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양성자 11개, 전자가 11개가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서 자, 우리 이제 리튬하고 나트륨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알칼리 금속이잖아. 얘네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지. 여기서 이유가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뭐 각 원자들마다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채워져 있을 때 그 중에서도 전자가 채워져 있는 마지막 껍질, 가장 마지막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최외곽 전자수, 최외곽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수 이렇게 불러. 완벽하게 같은 의미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리튬이라고 하는 애는 전체 전자수는 3개지만 최외곽 전자는 하나인 거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수. 나트륨도 전체 전자수는 11개지만 제일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1개야. 리튬도 1개야. 1개야. 자, 결론은 결국 얘네들이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바로 최외곽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다. 즉 최외곽 전자수가 같으면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끼리는 뭐가 같다? 최외곽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다. 이거. 그럼 도대체 그 어떤 성질? 화학적 성질이에요. 화학적 성질. 이것도 간혹 실수 유발하려고 보기에 이렇게 나오거든.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물리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나와. 그럼 틀린 말이야.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여기서 이제 일쪽에서는 수소 제외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번부터 18번까지가 쭉 있는데 그래서 지금 리튬하고 나트륨은 최외곽 전자가 하나지. 그 다음에 이제 이 2족에 있는 애들 따져보면 최외곽 전자가 2개가 나와. 얘네들은 3개가 나오고 4개가 나오고 5, 6, 7개 이렇게 나오지. 그럼 보니까 공교롭게 그 숫자가 뭐랑 같냐면 이 족 번호하고 같아. 이 족수가 곧 그 세로줄에 있는 애들 최외곽 전자수가 돼. 그런데 우리가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3족부터 12족이 없다 그랬잖아. 그럼 바로 13족이 나오지. 그럼 이게 족수가 2자리인 경우에 그 1의 자리 숫자가 그 세로줄에 있는 애들의 최외곽 전자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15족은 최외곽 전자 5개인 거지. 자, 그런데 최외곽 전자수라는 건 단순하게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최외곽 전자수라고 해. 자, 원자가 전자수는 의미가 완전히 같진 않거든. 원자가 전자수는 사실 뭐냐면은 최외곽 전자 중에 그 전자들 중에서 화학 결합 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야.
조금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여기 18쪽을 보게 되면은 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전체 두 개라서 첫 번째 껍질 두 개 딱 들어있어. 그 다음에 얘는 10번이야. 첫 번째 두 개 들어있고 두 번째 8개 들어있고. 자, 얘네들은 제일 바깥쪽 껍질이 아까 그 껍질마다 전자수가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게 다 채워져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매우 안정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수가 몇 개야? 2개지. 근데 안정해. 안정하니까 이 원자가 다른 원자랑 만나더라도 그 최외각 전자를 사용을 안 해.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건 빵개가 되는 거지. 자,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숫자는 원자가 전자수인 거야. 맞지? 그럼 봐봐. 네온 같은 경우도 두 번째 껍질에 이제 전자가 8개가 채워져 있거든.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8개 채워져 있는 거야.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다른 애랑 만나더라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하거든. 그러면 최외각 전자는 8개인데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0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이 채워져 있지 않은 애들은 지들이 갖고 있는 최외각 전자수만큼을 쓸 수 있어. 그래서 1쪽부터 17쪽까지 해당되는 애들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최외각 전자수하고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 그래서 그게 결국 걔네들의 이 족수다. 그지? 족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른바 18쪽에 있는 애들은 자, 최외각 전자는 몇 개야? 최외각 전자수는 헬륨은 2개고 나머지 애들은 8개거든. 그러니까 2개 또는 8개라고 해주는 거고 원자가 전자는 0개다 이렇게 해줘야 돼. 원자가 전자수는 빵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면 성질이 비슷하다 이거지. 그럼 아까 우리 이제 주기라고 하는 건 그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껍질 수가 같으면 같은 주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봐봐. 지금 리튬도 뭐 전자는 3개지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몇 개야? 2개. 베릴륨도 전자는 4개지만 결국 그 4개의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2개.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은 애들은 같은 주기에 속한다. 그래서 이 주기 번호가 그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껍질 수다. 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주기 1쪽이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2개가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2개고 그 제일 바깥쪽 껍질에 하나가 있구나. 그지? 그러면 리튬인 거 바로 나오지 않냐? 첫 번째 껍질은 채워져 있다는 얘기거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만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껍질이 마지막 껍질이 되는 거고 리튬이라는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같은 세로줄이 성질이 비슷한 이유, 그 다음에 같은 가로줄의 껍질 수가 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요 그래프 하나 나오지.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 번호 순으로 그 원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수를 이렇게 그래프에 표현을 해보면 원자 번호 따라 쭉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가 전자수가 이렇게 뭐야? 주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결론은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는 거야.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주기율표상에서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사실은 몇 번까지만?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이렇게 돼요. 20번이 넘어가면 이렇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것만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이 얘기는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원자 번호 20번 넘어가는 애들 있지. 예를 들자면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그지?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다 그냥 한 개 내지 두 개야. 그러니까 그런 규칙성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주기적으로 원자과 전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 원자 번호 20번 이내 애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면 이제 화학결합이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볼 거다. 화학결합, 그지?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아까 요 위에 거 갖고 요거 갖고 얘기할게. 자, 여기 지금 18쪽을 보면, 그지? 요 18쪽 헬륨, 네온, 아르곤이라고 하는 애들 있지. 자, 얘네들이 굉장히 안정하다 그랬지. 안정한 이유가 뭐야?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제일 바깥쪽 껍질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지? 그래서 안정하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 이 비활성 기체들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화학적으로 안정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가 들어있는 제일 바깥쪽 껍질이 채워져 있다. 그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채워져 있다. 그럼 여기서 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채워져 있다는 게 뭐냐면 특히 네온하고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바깥쪽 껍질과 8개가 채워져 있거든.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옥텟 규칙. 옥텟이라는 게 뭐야? 8전자 규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8전자 규칙. 옥텟 규칙을 따른다 이 얘기야. 바깥쪽 전자 껍질이 채워져 있다는 걸 원래대로 표현대로 하자면 옥텟 규칙을 따르고 있다 이 말이지. 자, 옥텟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을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비활성 기체도 이미 그걸 따르고 있는 거야. 단 조심할 게 있어. 옥텟 규칙은 제일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라고 아마 거기 써 있을 텐데, 그럼 헬륨은 8개 채워져 있니? 그래서 얘도 안정하긴 하지만 헬륨은 옥텟 규칙을 따른다고 하면 안 돼. 알겠어? 자, 요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단 헬륨은 제외. 그러니까 헬륨은 안정하긴 한 거야. 바깥쪽 껍질이 채워져 있으니까 안정하긴 한데 옥텟 규칙을 따른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너 이것도 보기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비활성 기체들은 모두 옥텟 규칙을 따르죠. 그럼 틀린 말이야. 헬륨은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전자가 2개밖에 없는 애죠. 2개밖에 없는 애 어떻게 8개를 채워? 맞지?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내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정해. 그런데 나머지 원소들은,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가 아닌 나머지 원소들은 원래 상태에서는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는 거지.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아. 따르지 못해. 그러니까 안정하지 않아. 불안정하지. 그죠? 불안정하니까 얘네들도 뭐 하고 싶어? 안정해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플루오르 같은 애 봐봐.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거든. 그냥 불안정한 거야. 얘는 여기 하나만 더 있으면 안정해질 거 아니야. 그럼 그 하나를 다른 애랑 결합하면서 얻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비활성 기체가 아닌 애들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다른 원소와 결합한다고.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하면서 전자를 주고받든지 전자를 같이 쓰든지 와 결합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울 화학결합이 되는 거야. 화학결합을 한다 이거지. 그죠? 화학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우는데 원소들이 비활성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화학결합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야. 이유인 거.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다른 애 결합하는. 그러면 다른 애랑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 결합하면 옥텟 규칙을 따르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거야. 그런 표현이 또 나와. 자, 다른 원소랑 그래서 결합을 하면 이제 안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다른 원소랑 결합하면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플로르가 어떤 다른 애랑 결합하면서 전자 하나 어떻게 얻었다고 치면 얘는 이제 누구처럼 된 거야. 네온하고 전자 배치가 같아지게 되는 거지. 하나를 하여튼 다른 애랑 결합하면서 얻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전자가 10개가 되니까 네온하고 전자 배치가 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안정해지는 거야. 그거 하나를 이제 누구랑 결합해서 얻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다른 원소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거기 보면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나와 있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옥텟 규칙, 8전자 규칙 나와 있지. 그래서 원자들이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그지? 그러니까 얻거나 잃으면서 결국 다른 원자랑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랑 전자 배치가 같아지면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비활성 기체들은 다른 애랑 결합하지 않아도 이미 옥텟 규칙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안정한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밑에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여 비활성 기체와 같은 어디 갔어? 밑에 문장이 잘렸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추가해 놓으면 되겠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여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 다른 원소와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다. 그지? 여기 문장이 좀 잘려 있잖아. 그지? 왜 없어졌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 이렇게 써놔도 되고 결합을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다. 그지? 결합을 한다. 이렇게 써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페이지 가면 이제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화학결합 두 가지, 그지? 두 가지. 요건 그냥 화면 잠깐 끕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화학결합은 세 가지가 있거든.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금속결합은 교육과정에서 안 배우니까 두 가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선생님도 수업 되게 하기 싫은 파트예요, 여기가. 너무 애들이 다 잘 알아서 지루해. 그나마 이제 생물 파트가 하면 좀 날 거야. 왜냐면 니네 생물 파트는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좀 다르잖아.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낫지. 화학은 진짜 재미없어, 애들 막. 그지? 첫 수업 듣고 안 와. 선생님, 저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지? 근데 생물 가면 아니거든. 그지? 생물 파트 가면 아니니까 요것만 조금 잘 참으세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이온결합이라는 거 하고 공유결합이라는 거 나오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온결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온들끼리 결합하는 거지. 자, 이온이 두 종류가 있잖아. 양이온이라는 게 있고, 그죠? 음이온이라는 게 있어. 자, 우리 아까 원자는 무조건 그게 원자 번호 상관없이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 자,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하고 얘네가 안정한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옥텟 규칙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나왔듯이 옥텟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놈한테 전자를 얻든지 잃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전기적인 중성은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자, 양이온은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그지? 잃어서 양전하를 띠게 된 거야, 양전하. 왜냐하면 양성자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양성자가 예를 들어서 11개였어. 전자가 11개였어. 근데 전자를 하나 잃었어. 그럼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더하면 플러스 1 띄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양전하를 띠게 된 것, 원자가. 이걸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이온은 반대로 전자를,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그지? 음전하를 띠게 된 것을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하자면 우리가 앞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눈다 그랬지? 자,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들이 이런 경향을 떼요.
비금속 원소들이 이런 경향을 띠는 거야. 그럼 결국 이온 결합이라는 거는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로 따지면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인 거야. 그래서 니네 그 최소한 원소 기호를 뭐 20번까지 다 외운다고 치면 거기서 누가 금속 원소인지는 알아야 돼. 왜냐하면 니네 아주 어이없지만 보기 5개 써놓고요. 화학식 또는 분자식 써놓은 다음에 다음 중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무조건 앞에 원소 기호만 보면 끝나는 거거든. 금속 원소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온 결합이야. 니네 시험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이온 결합이야. 앞에 원소 기호가 그러니까 금속 원소의 원소 기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혹은 얻으려고 할 때 단독으로는 잃지 못하는. 자, 예를 들어 내가 원자야. 내가 금속이야. 안정해지고 싶어. 그럼 나 전자를 잃어야 되잖아. 그럼 나 혼자 있는데 잃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걸 버리려고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라는 결국 뭐냐면은 여기 금속 원소가 있어. 얘 금속이야.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속 원소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지가 안정해지고 싶어도 안정해지지 못한다니까? 지 혼자 그냥 나 갖고 있는 전자 이거 못한다고요. 그럼 얘가 이걸 버리려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애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옆에 만약에 비금속이 있는 거지. 그러면 얘도 안정해지고 싶고 얘도 안정해지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잃고 얘는 얻어야 되니까 얘가 얘한테 이렇게 전자를 건네주면서 그럼 건네주면 얘는 양이온 되는 거고 얘는 음이온 되는 거니까 서로 뭐야? 얘 플러스 띄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띄게 되니까 서로 뭐야? 잡아당기겠지. 전자 건네주면서 양이온 되고 음이온 돼서 서로 잡아당겨. 자,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정전기적 인력. 그치? 정전기적. 그래서 결국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 일어날 때는 두 원자 사이에 실제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된다. 이제 이동을 하게 돼. 전자가 이동해야 돼. 전자가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나트륨이 있어, 나트륨. 자, 나트륨 전자가 자, 11개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치? 자, 얘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외워도 되긴 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돼. 얘가 안정해지려면 여기를 8개를 채워야 되잖아. 그럼 7개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걸 하나 버리면 안쪽은 8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껍질이 하나 사라지면서 안정해지겠지?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야. 7개를 얻을 것이냐 하나를 버릴 것이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 하나 버리는 게 더 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얘는 하나 버린다 이거지. 근데 그걸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버릴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옆에 자 공교롭게 플루오르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플루오르가 9개이네. 하나, 둘, 셋, 넷. 물론 이제 실제 크기를 반영한 건 아니야. 그냥 껍질 2개 그린 거다. 실제 크기가 이렇다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7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하나가 이제 더 있으면 안정해지겠지. 7개 버리는 것보다는 하나 얻는 게 나은 거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면 요 전자나 일로 건너가는 거야. 그러면 건너가면 나트륨이라는 이 전자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이 껍질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전체가 어떻게 돼? 봐봐. 양성자는 여전히 11개인데 전자는 하나 버려갖고 10개가 된 거야. 안정해졌지만. 전체적으로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그거 하나를 얻었네. 이렇게 전자가 건너와서 하나 얻었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안정해졌어. 8개가 되니까 안정해졌는데 양성자는 여전히 9개인데 전자는 10개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 그치? 그럼 둘이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되니까 서로 잡아당겨서 결합한다. 이거지. 이게 이온 결합인 거야.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얘네가 전자를 이렇게 이동했잖아. 결합했잖아. 그러면 이 결합한 전체는 또 뭐가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돼. 자, 이온 결합의 핵심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건데 각각은 양이온, 음이온이지만 결국 결합한 거 자체는 또 뭐가 돼야 된다? 중성이 돼야 된다. 중성이 돼야 돼. 그지? 중성이 돼야 돼. 그래서 거기 자 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지금
뭐 염화나트륨이 생성되는 원리 나와 있는, 그냥 선생님은 플로우로 설명한 것 뿐이야. 이게 염소일 경우 여기 한 줄 더 그리면 되겠죠. 껍질 하나 더 그리면 되겠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다 이 얘기지. 그게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러면 그 공유 결합하기 전에 거기를 먼저 갈게. 자, 10페이지 가보시면, 그럼 그 이온 결합을 하잖아.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을 해. 그지? 결합을 한단 말이야. 뭐 이제 결합하는 원리 얘기했으니까. 그럼 봐봐. 양이온, 음이온 결합하는데, 근데 이제 이온들이 결합할 때는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하나가 딱 뭐 각각 한 개씩 결합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금은 전자 하나 주는 거 얘기했잖아. 야, 전자를 2개 버리는 애랑 하나 얻는 애가 만나면 어때야 돼? 중성이 되려면 얘가 2개 버릴 때 하나 얻는 애가 2마리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온 결합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딱 한두 개 결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결합해. 계속 결합해. 자, 우리 봐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고? 염이라고 해, 염. 이온 결합 물질을. 근데 그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수히 반복적으로 결합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뭐야? 어떤 결정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온 결정.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이온 결정이야. 상온에서 무조건 고체입니다. 알겠니? 상온에서 무조건 고체란 얘기야. 상온에서 고체란 얘기야. 상온에서 고체야. 그럼 이제 뭐 이거에 대한 성질은 이제 내가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온 결정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얘기 하려고 내가 그 페이지로 넘어온 건데, 양이온, 음이온이 계속 무수히 반복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몇 개가 결합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맞지? 셀 수 없어. 단지 뭐라고? 결합하면 전체적으로 중성이 된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고체인 건데, 그럼 그 이온 결합 물질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온 결합 물질의 표현. 그 성질은 내가 나중에 얘기하고, 이온 결합 물질의 표현. 그러니까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원소 기호하고 숫자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거야. 그래서 원소 기호와 숫자.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 화학식이라고, 화학식. 그럼 봐봐. 그러니까 니네 이제 각각의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안 정해지기 위해서 몇 개 전자를 읽고 몇 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온식이라는 걸 다 알아야 되거든. 금속 원자의 뭐 여러 금속 원자들의 이온식. 그럼 여기다 일단 대표적인 몇 개 써볼까? 이거 뭐 사실 중학교 때 다 너희 외우고 있는 거긴 할 텐데, 그지? 뭐 예를 들어 금속이다 그러면 뭐 리튬. 그러니까 니네 아까 그거지. 족번호가 원자과 전자라고 했지. 그거만큼 버리는 거야. 그럼 1쪽에 있는 애들은 하나 버리니까 전부 뭐가 돼? 양이온이 되면 1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2쪽에 있는 애들 아까 누구였었지?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애들이 있거든. 자, 얘네는 2족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2개거든. 그럼 안정이 되려면 2개 버리는 애들이야. 2개 버리면 이 위에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야. 자, 그런데 너희 시험에 베릴륨은 이온 결합으로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그냥 이거 족번호 써줄까? 1족, 여기가 2족. 그 다음에 우리 3족에서 12족은 없고 쭉 가면은 뭐 있었어? 13족이 있는데 13족에서 알루미늄 하나 이렇게 있거든, 금속이. 자, 그럼 얘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몇 개고? 3개 버려요. 그럼 얘는 3 플러스가 돼. 이런 식으로. 자, 그 외에도 뭐 구리, 아연, 마그네슘은 나왔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철, 뭐 그 다음에 뭐 은, 뭐 대표적인 뭐 얘네 뭐 2 플러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이온식들 다 외웠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온식 다 외웠을 거거든.
이 이온식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음이온도 마찬가지지. 음이온도 대표적인 것만 써보자면 예를 들어 16쪽 뭐 있었지? 산소 있었지. 그럼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 최각 전자가 6개니까 안 정해지려면 2개 얻으면 되거든. 그럼 2개 얻으면 2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럼 그 밑에 황이 있거든. 황? 2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17쪽 플로우르 염소 있지. 얘네들은 최각 전자가 7개니까 안 정해져 하나 얻으면 되거든. 그럼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표시해주고 이름은 플러스 표시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적인 원자번호 20번 이내에 있는 원소들의 이온식들은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온은 이온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원자 하나가 이온인 게 아니라 다원자 이온이라는 거죠. 다원자 이온. 원자가 여러 개가 결합했는데 그게 하나의 이온처럼 행동하는 거야. 자, 이것도 써줘 볼까? 예를 들어서 NO3- 질산 이온이라는 게 있고, 그지? 아니다. 이렇게 내가 그냥 양이온, 음이온 이게 대표적인 거 여기다 쭉 써줄게. 자, 양이온, 음이온 해가지고 방금 주기율표로 썼는데 쭉 써줄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리튬, 나트륨, 뭐 칼륨,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거 뭐 알루미늄, 자 구리, 뭐 은, 그다음에 또 뭐 있었어 아까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거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에 뭐 플로르, 염소, 뭐 산소, 그다음에 황, 뭐 이런 거, 그죠? 쭉 있단 말이야. 내가 그 얘기를 빼먹어서 지금 다시 쓴 거야. 자, 참고로 원소들이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될 때 그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지 알지?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소 이름 뒤에다가 그냥 뒤에 이온자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온자만. 그럼 얘는 원소일 때 리튬, 이온일 때 리튬 이온, 나트륨, 나트륨 이온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음이온들은 원래 원소 이름 뒤에다가 화이온을 붙여줘. 화이온. 자, 얘 원소일 때 플로우르야. 음이온 되면 플로우르 화이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염소지. 자, 그런데 음이온 같은 경우에 이 원소 이름에 소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소자를 빼고 거기에 화이온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염소잖아. 그럼 얘가 음이온이 되면 소자 빼고 염화이온 이렇게 해주는데, 얘 산소지. 음이온일 때는 산소니까 소자 빼고 산화이온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얘는 그냥 황이니까 황 뒤에다가 화이온, 황화이온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은 그냥 뭐 얘네들은 이름을 그냥 따로 외워야 되겠지. 다원자 이온. 자, 이건 여기 적은 게 전부는 아니다. 니네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표적인 것만 쓴 거야. 자, 다원자 이온 대표적으로 NO3- 질산 이온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O4- 그래서 황산 이온이라는 게 있고, CO3- 그래서 탄산 이온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OH-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NH4+ 그래서 뭐 암모늄 이온이라는 거 있고, 그죠? 뭐 PO4 3-, 그래서 뭐 인산 이온이라는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어. 뭐 CH3CO- 그래서 아세트산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만 더 적을까? MnO4- 그래가지고 망가니즈산 이온이란 뭐 되게 많지. 근데 얘네들은 보면 얘는 다 원자 하나가 이온인데 얘네들은 원자 여러 개가 결합한 게 하나의 이온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이걸 다원자 이온이라 부른다 이거지. 자, 이것도 여기 써놓은 게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다원자 이온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줘. 얘는 좀 잘 안 나온다만 나머지는 되게 잘 나와. 요거는 좀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그 이온, 다원자 이온의 이름들도 좀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이제 저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면 자, 걔네들을 이렇게 원소기와 숫자 이용해서 표현한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이른바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다? 자, 실제 개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는 걔네들이 어떤 비율을 의미해, 비율. 걔네들이 결합한 비율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되겠냐 이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나트륨이라는 이온하고, 물론 이제 나트륨이 이온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뭐 화이온하고 만약에 결합을 한다고 치자. 자, 얘네들이 결합하는 거 이렇게 표시할게. 그럼 얘네가 결합해서 중성이 되려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돼? 니네 요 전하량을 보면 돼, 전하량.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니까 얘네가 1대 1로 결합하면은 중성이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의 화학식 어떻게 쓰느냐? 양이온의 원소기호 먼저 쓰고요. 음이온의 원소기호 붙여 쓴 다음에 걔네들이 결합한 비율을 그 옆에다 아래 첨자로 쓰는 거야. 근데 그게 1일 경우에는 뭐 해주면 되겠다? 생략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NA하고 만약에 산화이온이 결합한다고 하자고. 자, 이거는 얘네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중성이 되겠어? 2대? 그러니까 Na 플러스가 2 플러스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얘 두 개에 얘 하나꼴로 결합을 해야지만 중성이 될 수 있겠지? 얘는 양이온이고 음이온이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 Na 쓰고 O 쓴 다음에 뭐야? 옆에 숫자 2와 1 써주는 거야. 1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어. Na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여기 다원자 이온 써놨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NA가 OH-라는 애랑 결합한다고. 이거 그냥 하나로 치는 거야. 이 다원자 이온은. 그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결합하더라도 1대1로 결합해야 돼. 중성이 되려면. 그지? 자, 그러면은 Na 쓰고 OH 쓰는 거야. 그런데 다원자 이온인 경우에는 그 1대1이라는 숫자를 쓸 때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괄호한 다음에 숫자를 써주는 거야. 그랬는데 그게 1이면 이 괄호까지 생략을 해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칼슘이야. 칼슘하고 만약에 수산화이온이 결합한다고 치자고. 2 플러스와 1 마이너스니까 얘네가 1대 2로 결합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얘네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는 CA 쓰고 OH 쓴 다음에 CA가 1, 그 다음에 OH 괄호하고 2인 거야. 근데 2니까 생략 안 되지. 그럼 괄호도 그냥 있는 거야. 얘만 생략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걸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요 숫자는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중성이 되기 위해 결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실제 개수는 알 수가 없다. 그럼 이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 뒤에 것부터 읽어주는 거야. 염화, 나트륨, 산화, 얘네들이 이온일 때 이름을 뒤에서부터 읽어주는 거지. 염화나트륨, 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겠다 이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어. 그지? 졸려 죽겠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면 이제 공유결합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과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뭐 이런 얘기 합시다.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할게.